네, 반갑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떤 책을 또 읽어 볼까요? 지금 제가 뭐 이틀에 하나 또는 뭐 매일 하나 정도씩 이렇게 책 소개를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이 책들은 저희 연구소에서 출간한 한 권으로 읽는 비즈니스 명저 100, 이 명저 100권에 속한 책들을 하나씩 골라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100권은 직장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 100권을 저희가 그 7분의 비즈니스 코치들하고 이제 같이 선정을 했고요. 이 100권을 지금 하나씩 읽고 있는데 오늘 읽어볼 책은 바로 생산성이라는 책입니다. 예. 제목이 그냥 팍팍하죠. 생산성. 기업의 제일 존재 이유. 네. 일본 분이 쓰신 책이고요. 2017년에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생산성이 중요하다,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코스트, 비용을 이제 줄이는 방식이고, 기업은 비용을 줄이고 생산력을 늘려야지 실은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이 또 클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생산성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낭비되는 일, 낭비되는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우리는 지극히 낮은 생산성을 갖고 있다. 자,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낮은 국가다. 선진국들에 비해서 같은 OECD 가입 국가, 그러니까 좀 수준이 비슷한 높은 그래도 잘 산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 중에서는 우리가 생산성이 낮은 편이라고 항상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야근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또 이유 중에 하나고요. 자, 우리는 생산성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아웃풋을 늘리거나 인풋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내는 산출물을 같은 들어간 거에 비해 더 많이 내거나 반대로 어떤 투여해야 되는 어떤 뭐 코스트, 여러 가지 자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시행이 될 때 생산성 높아지겠죠. 자, 이 생산성에 있어서 인사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 직원을 어떻게 발굴해서 육성하는가? 혹시 우수한 인재가 있어도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똑같이 대우하고 있지 않은가? 기업들은 최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욕 저하가 두려워 최우수 직원을 희생시키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형평성?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는 평등? 또 그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되게 뛰어난 직원이 있더라도 뭐 그 위에 선배 직원들이 뭐 많다면 그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친구를 먼저 승진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이렇게 보수적으로 쉽게 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이들은 공공연히 우수 인재를 조기 발탈하고 승진을 시킨다. 능력 있는 사람이 빨리 성장해서 조직에 기여하는 게 생산적일까?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우수 인재를 묵히는 게 생산적일까? 그러니까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능력 있는 직원들을 빨리 발탁해서 빨리 키우는 것이 생산적이다. 생산성이라는 게 다른 게 없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되는 게 생산성 개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산성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이 바쁘다고 해서 갑자기 일이 많아졌어. 뭔가 사람이 모자라는 것 같아. 직원을 뽑아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이 바쁠수록 왜 바쁜지 생각해야 하고 일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정말 소중한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 건지 이 일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지 뭐 그만두면 안 되는 건지 또는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좀 더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질문을 해서 뭔가 기존에 하던 일들의 방식을 계속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작업은 뭐 팀 내에서 또는 스스로도 해야 되지만 부서 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부서의 역할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는 쉽게 하고 있는 일을 우리는 되게 어렵게 하고 있는 일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한쪽으로 몰아준다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누군가를 인터뷰할 때 뭘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 리스트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인터뷰 결과들이 나와서 실제로 그 인터뷰 결과를 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도 미리 어떤 답이 나오게끔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약간은 이렇게 뭐 이걸 연출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연출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말 그대로 그 인터뷰들이 얘기해 주는 걸 그대로 이제 뭐 성취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에 대한 결과물을 미리 그릴 수 있고, 미리 그린 걸 가지고 어떤 일을 설계하면 훨씬 더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 이런 경우 많습니다. 상사가 과제를 주게 되면 일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대충 주고받게 하는 거죠. 그냥 조금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게 뭐 좀 해오세요. 뭐 언제까지 뭐 대략 그때까지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일을 받는 사람도 정확하게 그 일이 어떤 걸 이제 원하는 건지, 어떤 걸 상사가 보고자 하는 것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랬다가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그 결과물을 확인했을 때, 아니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잖아, 뭐 이런 식의 어떤 서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을 받은 사람은 한 달 동안 엉뚱한 일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에 대한 블랭크 리포트를 미리 작성해 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블랭크 리포트란 글자 그대로 제목만 있고 내용물은 빠져있는 리포트. 그러니까 일종의 틀을 미리 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목차를 정해가고 틀을 정해가서 그거를 상사한테 한 번 더 보여주면 상사가 이거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또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해보면 어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세 조정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한다면은 한 달 동안 했던 일이 뭐 무위로 돌아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블랭크 리포트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 관련해서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많이 이제 또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의입니다. 회의를 좀 잘하자. 회의가 너무 많다. 회의를 좀 줄이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생산성을 높이는 회의는 첫 번째, 회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회의인지, 리스트를 만드는 회의인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내용을 공유하는 회의인지, 뭐 이런 어떤 회의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지 그 회의를 하는 시간이라든가 그 회의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슬림화되고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생산성을 우리가 이렇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할 때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료를 막 열심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또 많이 우리가 보내는데, 그때 꼭 이렇게 또 꾸벅꾸벅 줘주시는 분들도 있죠. 자료를 읽는 시간은 실은 회의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회의는 말 그대로 모두가 모이는 자리니까 모여서 대화를 해야 되는 시간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는 어떻게 보면 미리 읽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회의의 생산성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결정장애입니다. 결정하지 못해서 회의를 또다시 하게 되고 지지부진하게 되고 시간이 늘어지고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대기업, 이런 최첨단 기업에서는 신입사원들한테 테이크 어 포지션이라고 해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는 훈련을 따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 생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훈련을 내부적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훈련까지 하겠죠. 그래서 이 어떤 자기 입장을 결정한다는 의미는 일종의 무책임을 없애는 훈련이기도 하고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생산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우리가 가장 이제 일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들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내가 후배들에게 엉뚱한 일을 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내가 선배로부터 일을 받을 때 뭔가 불투명하게 일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모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take a position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읽어본 책은 생산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명저 한 권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